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블룸버그가 우리도 이게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의 그 파업 때문에 홍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파업이 성공적으로 잘 타결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년 차 과장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억 정도의 전체 수입을 갖다 추가로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그보다 작년에 먼저 그 성공적으로 이제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앞선 SK하이닉스는 같은 과장급인 경우에는 이제 한 7억 정도를 갖다가 수입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보너스가 한국경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과장은 7억을 받는다. 와, 6억, 7억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뭐 한국 경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가장 단적으로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 다 대부분 인지하시고 또 제 주위에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주위의 지인들도 그렇게 바로 사고를 연결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한 6억 정도 반도체 분에 6억 정도의 이제 수입을 챙겼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억 정도가 생깁니다. 과장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는 이제 200조 원 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 거고 만 영업이익이 300조가 되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농담으로 많은 이렇게 분들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의 단위는 부부가 있다. 부부가 있으면 한 번에 14억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떼게 되지만 어쨌건 14억이 생깁니다. 그럼 14억이 생기는 돈을 갖고 그분들이 경기도에 만약에 그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을 갖고 부부들 의논해서 야, 우리 돈이 있는데 서울로 진출하자라고 했을 때 그 서울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 이 점을 갖다 블룸버그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으로 말미암은 부동산 가격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조언입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 100bp라는 것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수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반도체 투탑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저께 8,000P를 넘어섰죠. 그래서 뭐 1만 P가 이제 예전에 1만 P 했을 때 야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 어제 8,000P에 넘어서고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200만 원에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누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니까 이 점을 갖다가 또 한국은행이 거시적 측면에서 다시 정책적 기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블룸버그의 조언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의 입장도 참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뭐 보너스, 뭐 성과급 이슈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돈이 어디에 풀릴지가 지금 결국엔 관건인 건데 뭐 워낙 한국엔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 자금이 좀 집중이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 기조의 뉴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많이 줘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전체 산업 지도를 바꾸는 동시에 한국의 제가 볼 때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개편하는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도 사실은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돈을 더 달라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들보다 2등 기업이라고 치부했던 SK하이닉스가 7억을 받는데 우리는 왜 1억 5천밖에 못 받냐?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7억이 아니라 6억 정도 받게 됐죠. 그렇다면 다른 사업권, 예를 들면 호황을 누리는 조선소도, HD 현대중공업도, HD그룹도 사실은 노조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렇죠. HD그룹 자체도 그러면 다시 노사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비록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낮아지긴 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높아졌을 때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도 아니 삼성전자는 6억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노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왜냐하면 같은 삼성그룹인데 그 때문에 삼성그룹이 사실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이익을 갖다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성 경영진이 끝까지 막으려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작년에 뭐 엄청난 수익이 영업이익을 거뒀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야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우리 파업을 불사할 거야. 이런 궤적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산업군으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의 그 지적대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느니 미리 조절하지 않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군에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상 외로 올랐을 때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렇다면
이익을 갖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상보다 이익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적자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과 4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적자났을 때는 심지어 구조조정도 이제는 법제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구조조정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시장의 담론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려 보면은 결국엔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노동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또 시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노동력이 선진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움직이고 또 하나 이익이 많이 생기는 곳에 해당 이익이 갖다가 확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와 다른 거죠. 공산주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같이 n분의 1 하는데 그 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SK하이닉스부터 확산된 우리나라 산업 지도의 엄청난 그 변화가 노동시장 유연 속으로.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괜찮지만 영업이익이 줄어서 심지어 적자 났다. 그럼 어떠냐? 해당 부분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휴직을 갖다가 강제휴직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적자나면 할 수 있지만 특정 부문이 적자했을 때는 그걸 반영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소아올린 공이 한국이 사실 노동시장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